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언더스탠딩 김상우 기자님이 아주 뭘 많이 쏘셨어요. 뭘 맨날 이렇게 많이 쏘와. 네, 오늘 주제는 아리백입니다. 아리백. 네. 야, 이렇게 정치적인 단어를 막 해도 되나? 아리백 옛날에 그 대선 후보 할 때 너 아리백 아니? 뭐 이래가지고 논란 그거 맞죠? 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로 꺼냈었다가 이렇게 아니 모르니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은 나네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아리백 뭔지 아십니까, 백 기자님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리사이클의 약자 아닙니까? 모른다 몰라. 야, 이거 모르는데. 하여튼 아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100% 예. 이거 아닙니까? 예습 좀 했습니다. 이 아리백 산업단지를 정부에서 만든다고 해서 이게 또 뭘 한다는 건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지 김상우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상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리뉴어블 에너지 100%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사실 근데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재생 에너지고 재생 에너지니까 이건 에너지 정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R200 산단이라고 하면 또 산업단지는 또 에너지 정책과는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리뉴어블 에너지 100% 산업단지나 보네. 맞습니다. 간단하구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딱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1호 정책으로 내놓은 게 예. R200 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빨리 통과를 시키겠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R200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 대선 때 조금 일약 스타가 된 용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기업이 재생에너지로만 필요한 에너지를 100%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민간 캠페인에 불과해요. 아리백이라는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제도가 아니고 무슨 협회에서 정한 게 아닌데요. 협회 정한 것도 아니고 영국에 있는 한 그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할 테니까 들어와라라고 했더니 그 캠페인에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글로벌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니네도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랑하려고 뭐 일종의 자랑이자 뭐 일종의 자기한테 거는 주문 같은 거죠. 우리는 재생에너지. 이렇게 재생에너지 많이 쓰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 아리백 산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민간의 캠페인에 불과한 건데 근데 민간 기업들 간의 약속 같은 거죠. 예. 요거를 조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인 건데 이게 그 뭐랄까 핵심은 그런 거예요. 이제 호남이나 영남 등의 태양광 발전소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서 남아도는 전기를 송전망에 태워서 수도권으로 올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송전만 만드는 게 어렵다면서요. 만들기도 어렵지만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고. 예. 근데 그러면 거기서 그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들어가는 100% 들어가는 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네. 아리백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일로 와라. 그런 컨셉의 정책 구상인 겁니다. 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 아리백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선전하려고 했던 거지. 다 진심은 아니었어. 그럴 수도 진심이 있잖아요. 아니진 않을 거예요. 일단 알리백이 뭔지 조금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의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잠깐 현황을 보시면 이게 아리백이라고 하는 건 민간 캠페인이긴 하지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간 100기가와트 아워시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분량의 전기를 쓰거나 혹은 포춘지가 선정하는 1000대 기업 대기업만. 일종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해서 이제 2050년까지 니네들이 쓰는 전체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꿔라 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것들인 건데 여기 보시면 전체 지난해 기준으로 한 424개 기업 정도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한국 보시면 37개 기업이 가입돼 있거든요. 와, 엄청 가입이 많네요, 우리도. 이거 뭐 많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많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기는 한데 예. 지금까지 대체적인 평가는 한국은 아리백에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기는 그래요? 합니다. 네. 주로 이제 미국 96개 기업이 가입한 미국, 그 다음에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하는 게 영국 민간 그 비정부 기구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일종의 종주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국, 미국 정도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민간 캠페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독일 되는데,
프랑스, 스페인은 엄청 작은데? 독일, 스페인, 프랑스는 사실 적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 민간 기업 수, 가입한 기업 수로만 이렇게 어떤 순서를 따지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예. 한국은 37개 기업 그리고 보시면 일본은 87개 기업. 어떻게 보면 일본은 굉장히 가입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옆에 보시면 이 가입한 기업들이 쓰는 전기 소비 양이 있습니다. 와. 한국은 37개 기업이 67,675기가와트아워시를 써요. 와, 많이 그래서 쓰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면면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삼성, 그 다음에 뭐 현대기아차, SK, LG, 뭐 다 현대중공업, 다 들어갔네.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고려아연 굉장히 굵직굵직한 제조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무라타 제작소라든지 파나소닉 뭐 이 정도라서 그래서 사실 보시면 87개 기업이 가입해 있지만 전기 소비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1.5배나 돼요. 그러네요. 우리가 더 영향이 그래서 크네. 만약에 2050년까지 우리가 약속을 다 지켰다 이 기업들이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어떤 탈탄소에 그 뭐랄까 힘을 더 많이 보태게 되는 거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26개 기업이 가입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소비 전력량은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좀 오버한 거네, 그럼. 오바라기보다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음. 이런 기업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장 선제적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0%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쓸 테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 업체들 니들도 앞으로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강요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조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했다. 일종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주어진 환경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 선택하냐 선택하지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 기업들이 많은 거고 특히나 전력을 많이 쓰는 제조대기업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거고 착해 보이려고 많이 가입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자 필요성이 있었다. 맞습니다. 유럽은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조금 그 뭐랄까 다를 수 있는 게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에게 어떤 뭐랄까 목표 약속을 넣어야만 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되지만 사실 예. 유럽 기업들은 생각보다 그거 뭐 굳이 가입해야 돼? 나는 뭐 원래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그런 거 있었던 거 아니야? 영국에서 하는 거 우리가 왜 하냐? 씨, 우리가 독일이고 프랑스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기업들이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행률이라고 하죠. 이행 실적. 우리나라는 12%밖에 안 되고 유럽에 있는 곳들은 대부분 80%가 넘어갑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가 워낙에 많이 있기도 하고 단가도 싸기 때문에 이런 게 되긴 하지만 여튼 한국은 기업들의 의지는 그렇게 낮진 않은데 구조적으로 한국은 알리백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 깔려있는 기본 베이스거든요. 저건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닌데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어 라고 선언은 한 건데 일종의 근데 선언에 비해서 이행률이 매우 작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어떤 시민단체는 이쪽에서 그 뭐랄까 비판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니네가. 그래서 뭐 기업들이 그러니까 보시면 가입은 했는데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205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도 하고 사실 뭐 그 글로벌 대기업들 납품을 예. 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빨리빨리 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굳이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이행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기는 하죠. 예. 근데 다만 그 새 정부의 이 아리백 산단 같은 경우에는 또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아리백에서 많이 뒤처져 있기도 하지만 예. 일단 구조적으로 이게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저거는 사실은 뭐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좋겠죠. 재생에너지 네네네네. 많이 쓰는 게 뭐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 그리고 뭐 뭐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되네. I'm sorry.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요게 그 나라에서 신규 건설을 할 때 가장 그 비용이 덜 드는 가장 값싼 발전원이 뭔지를 색깔로 표현해 준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입니다. 최근에는 이게 조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2023년 기준이어서 좀 아웃데이트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랑 육상 풍력이 가장 쌉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한국, 일본 정도만 이 석탄이 가장 싸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시커멓구나 싸요. 그냥 한국 일본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한국도 일본도 똑같은 처지인 건데 일단 땅덩어리가 적고 땅값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태양광 한국 같은 게 특히나 산지가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할 만한 땅이 많이 없고 땅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비싸면 사실 기업들이 하려고 하더라도 아니 그렇지. 전기가 더 싼 게 있는데 굳이 내가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돈을 내가면서 재생에너지를 바꿔야 돼?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똑같은 성적표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12%한 것도 야 진짜 대단하다. 이 맞습니다. 진짜 험난한 상황에서 그 정도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여튼 구조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가 비싸고요. 예. 비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싸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태양광 발전소를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 발전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량이 대략 전체 전기에서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 정도가 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적거든요. 근데 아리백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를 사오지 10% 고작 생산이 되는데 더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쓰냐고 하면 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이라고 해서 발전소들에게 야 니네가 발전하는 발전량의 일정 퍼센테이지는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 비싸든 싸든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사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발전소가 한 14%는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요. 네. 본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그 전력을 사오거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들이 이제 파는 REC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예. REC라고 하는 걸 사오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사올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근데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아리백 기업이랑 발전소랑 만약에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시장에서 다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내가 태양광 발전 업자라면 그렇죠. 발전업자라고 비싼 데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돈 더 준다는데 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발전소가 돈을 많이 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태양광 한전자 발전소, 회사들. 그러니까 공장에서 쓸 만큼의 규모가 되는 유틸리티급의 태양광 발전소들은 보통 발전사들, 한전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나 이런 발전소들과 그 장기 고정 계약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팔 때는 얼마, 그다음에 이 REC는 얼마, 이렇게 묶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팔기 때문에 그렇구나. 태양광 발전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네. 싸게 살려고 하는 아리백 하는 기업한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업은 와서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하죠. 발전사는 무조건 주세요. 가격은 안 묻습니다.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 그런 14%를 거군요. 무조건 채워야 진짜 되기 고마운 때문에. 고객이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그 발전 단가가 비싸서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가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사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알리백을 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를 사와야 알리백을 할 수 있는 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당연히 이행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그냥 한전이 주는 전기를 쓰는 건데 한전 자회사들이 좀 비싼 돈 주고 재생에너지를 사왔으니까 그냥 그만큼 썼다고 간주하자. 그런 그렇죠. 셈이네요. 기업 입장에서 특별히 노력하는 건 없고 그냥 한전 전기 쓰는 건데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그 알리백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걸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냥 한전에서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을 가져다 쓰는 건데 한전에는 그냥 전기를 가져다 오는 건데 네, 그렇죠. 한전에서 생산된 전기의 뭐 한 10% 정도가 이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야. 그러니까 나는 한전 전기만 썼지만 내가 10% 쓴 걸로 쳐줘.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 맞습니다. 이게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갑자기 훌쩍 뛰어넘으셔가지고 제가 예. 잠깐 헷갈렸는데 보통 알리백을 하려면 이 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기업들이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어떤 공장 천장에 다는 것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네. 아주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발전사들이 사가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사가는 그 재생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을 웃돈을 주고 사가는 방식인 겁니다.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 이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사실 태양광 발전소가 한전에 전기를 팔면 그 전기가 송전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송전망으로 들어가는 순간 화력발전소, 원전발전소 전기랑 다 섞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공장이 한전 송전망을 통해서 받은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모르죠. 없어요. 그냥 전기는 전기지 뭐. 그쵸. 그걸 근데 어떻게 다만 하겠어. 다만 한전에서 가지고 온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녹색 프리미엄 조금 비싸게 팔 때니까 요거는 좀 인정을 해주라 예.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후단체 같은 경우 이 녹색 프리미엄이 사실 일종의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냥 이게-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치고 그냥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물론 다만 모든 나라들이 이 녹색 프리미엄을 알리백을 이행하는 어떤 채널로 인정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진짜 이상하다 저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좀 이중 계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야 이거는 그냥 녹색으로 만든 거라고 그냥 생각해.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럼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왔어. 그리고 또 있는 게 그런 아까 거네.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네. REC를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한전을 통해서 이제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데, 요거는 한전망을 통해서 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약 당사자가 태양광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 한전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랑 직접 계약을 맺는,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한전은 그냥 쿠팡인 거고. 그렇죠. 저기는 일종의 배달원인 거죠. 해주는 배달원인 거고. 거죠. 아. 그다음에 직접 PPA라고 본인들이 직접 손정망을 만들어서 이제 뭐랄까 태양광 업체에서 태양광 직접 발전소랑 받을 수도 직접 있고. 해오는 이런 네 가지 채널 정도가 있는데 예. 그래서 보통 글로벌리 하게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직접 만든 거고 요게 PPA네요. PPA가 뭐라고 그랬죠? 직접 아, 발전소랑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거죠. 직거래, 그래서 보시면, 직거래. 맞습니다. 직거래, 일종의 직거래인 건데 직거래이거나 혹은 REC를 사오거나.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 보통 이렇게 한전 같은 전력 회사를 통해서 녹색 프리미엄 이게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요거 어쨌든 내가 좀 웃돈을 주고 사올게 이거 인정해줘라고 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높기도 하긴 합니다만 근데 대부분이 직접 전력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REC를 사오는 방식으로 어쨌든 RE백을 이행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요거 보시면 녹색 프리미엄이 96%입니다. 요거는 글로벌 알리백이 아니라 한국형 알리백을 이행 현황이긴 한데 글로벌 알리백에 가입한 한국 기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예. 숫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가져온 건데 근데 굉장히 많은 이행 수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녹색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한전에서 그냥 사오는 건데 한전 전기 그냥 쓰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는 그냥 녹색이 섞여 있겠거니 생각하고 돈 좀 더 주고 그렇죠.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알리백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선호도에는 내가 직접 사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대부분들 답변을 많이 해요. 왜요? 왜요? 그 여기 가격이나 보시면 그 가격이나 가장 싸니까. 직접 사오는 게요? 직접 사오는 게 가장 싸니까. 농지에 가서 농부한테 직접 가서 이마트 들리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파세요. 그쵸. 네.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직접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전망을 통하거나 아니면 한전에게 웃돈을 주고 사거나 이런 것들은 추가금이 붙거든요. 예. 근데 직접 사오는 게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게 안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송전망을 까는 게 쉽지 않고 송배전은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전을 통해서 제3자 PPA라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어떤 뭐랄까 실적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쨌든 한전을 통해서라도 발전소랑 직접 계약을 해서 싸게 사오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이제 한전을 통해서 직접 계약하는 방법이 오히려 그냥 사오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냥 그 한전에서 전기를 사오는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알리백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비싼 게 아니고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전이 지금 비싸게 사주는데 한전의 발전자 회사들이 지금 내 태양광을 비싸게 사주고 있는데 기업이 와서 우리 깔아주시오 그럼 넌 얼마를 줄 건데? 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싸야 깔아주는 거지 내가 왜 너한테 주냐. 근데 이런 방법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PPA 직접 거래를 하든 아니면 한전을 통해서 거래를 하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됐든 가장 싸게
재생에너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네. 근데 직접은 안 팔고 그다음에 제3자 PPA 방식으로 한전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더니 한전이 망 이용료라고 하는 걸 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망 이용료를 더해봤더니 아 그럴 거면은 아리백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게 왜냐하면 직접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가격이 한 168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지난해 그 한전이 태양광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단가 이게 한 131원쯤 됩니다. 네. 131원에서 한전이 망 이용료로 붙이는 게 1kWh시당 한 40원쯤 돼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인 건데 그러면 171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알리백을 한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오는 건데 그냥 송전망에서 전기요금 주고 사오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백을 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나 알리백 다음에 할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리백이 한국에 엄청 가입은 많이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이행이 잘 안 되냐? 맞습니다. 그렇게 비싸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이 결국 비싸서 그렇다. 첫 번째 비싸다. 그리고 따로 가져오려고 계약을 하려고 그래도 한전이 다 사간다. 한전 자회사들과 발전소들이 다 그래서 사간다. 뭐 사갈 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 비싼 거 쓰게 된다. 맞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싸서 잘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싸니까 뭐 그것도 가격이 싸더라도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싸야 되는 건데 아까 전에 풍력 신재생이 제일 싸다고 그랬죠? 네. 해외는 그거 서로 사다 쓰려고 하니까 거기는 이행률이 높다. 그렇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게 미국의 2025년 기준 그 균등화 발전 단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당장 지금 발전 단가는 아니고 한 20년 쪼개봤을 때 요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학술적으로 계산해 놓은 수치인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육상 풍력이에요. 육상 풍력이 한 뭐 25달러, 30달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 그 싸다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보다 이 둘의 발전 단가가 훨씬 쌉니다.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나 알리백 해야겠네.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렇게 싸면 야 이렇게 싸니까 알리백 나는 다른 전기 쓰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냥 알리백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격이 이렇게 싸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간헐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걸 붙여주면 단가가 더 올라가지만 이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에 맞먹을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나오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태양광 발전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는 거죠. 풍력 발전소도 엄청 많이 들어서는 거고. 그렇긴 한데 미국도 한전 같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한전 같은 회사가 있죠. 예. 근데 미국은 대부분 직접 계약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애리조나주에 있는 구글의 AI 데이터 센터를 조금 예로 들어보면 예. 이게 인근에 있는 34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옵니다. 348메가와트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가 250메가와트 정도 되니까 예. 엄청나게 큰 거죠. 여기서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서 사오고 그 다음에 이 태양광 발전소 옆에 붙어 있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ESS가 네. ESS에서 부족할 때는 또 전기를 끌어오고 예. 그 다음에 161메가와트 정도의 풍력 발전소랑도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해서 여기서 가져오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림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낮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돌립니다. 전기가 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로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 놓고 밤에 여기서 뽑아 쓰고 밤에도 낮과 밤에는 또 부족할 때 바람 불 때 전기를 계속 풍력 발전소로 돌리고 예.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LNG 발전소를 쓰거나 아니면 송전망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REC를 사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리백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돌릴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아리백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없는 건 아닌데 예. 잠깐 보시면 한국은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공급은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네.
영남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도 뭐 남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재생에너지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영남과 호남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알리백을 하려면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송전선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네. 송전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야 니네 아리백을 제대로 진짜 할 거면 우리가 여기다 산단 만들어 줄 테니까 일로 와라. 아. 그러면 바로 태양광 옆에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 태양광 전기를 끌어다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수도권에 있게 되면 송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올려보낼 수가 없는데 그 옆으로 가게 되면 바로 거기서 송전망이 짧으니까 거기서 바로 전기를 가져다 쓸 수가 있잖아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이 비싸다면서요. 비쌉니다. 근데 아리백 물론 좋지만 네. 아리백 하자고 비싼 전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관건이 얼마나 싸게 해줄 거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이제 각 태양광 발전소마다 한전이 사오는 가격은 똑같겠지만 그걸 우리한테 파는 가격은 똑같아요. 다르겠지만 예를 예. 들면 땅값이 전국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잠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경기도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땅값이 비싸서예요. 예. 땅값이 비싼데 가뜩이나 비싼 태양광 발전소를 여기다 지으면 발전단가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럼 그걸 누가 사가겠어요? 당연히 안 사가겠죠. 예. 대신에 영남이나 호남에 많이 있는 여기가 땅값이 싸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균등화 발전 단가로 비교해 봤을 때 호남 같은 경우에는 1kWh 시당 뭐 100원대 수준까지 내려요. 90원대 수준까지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예.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2배 정도가 되고요. 땅값이 싸니까. 땅값이 싸니까.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땅값에 비례하는. 최대한 싸게 만들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호남이랑 영남에는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직접 가져다 쓰면 서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송전망을 타고 와서 쓰는 태양광 발전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발전 자회사들이 비싸게 사준다면서요. 그렇죠. 네. 발전사 회사들이 비싸게 사주는데 문제는 발전사 회사들의 어떤 그 살 수 있는 의무적인 물량이 있잖아요. 14%. 예.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태양광 발전소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 그러면 누군가는 사가야 되잖아요. 남으면 맞습니다. 아. 실제로 보시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표인 것 같은데 전북, 그러니까 호남이랑 영남에는 이렇게 개통망에 접속하려고 기다리는 발전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호남 같은 경우는 4.2기가와트 정도가 되니까 그럼 원전 4기 분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국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개통에 접속, 선종망이 부족해서 개통 접속을 기다리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 9기가와트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생산은 하는데 보내지 못하고 그렇죠. 그 생산을 하는데 전기. 보낼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근데 예를 들면 거기서 생산지가 바로 옆에 생긴다. 예. 그럼 보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 얘네들 계속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개통망에. 비싼 건 비싼 거대로 팔고 남는 맞습니다. 거는 싸게 보낼 수도 있다. 그렇죠. 어차피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발전소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발전소들이 다 사간다고 하더라도 예.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더 많이 생기면 이 아리백을 하는 에너지 기업들도 사올 수 있을 만한 공급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산단을 지방에 태양광 발전소들 많이 있는 영남이나 호남에 넣으려고 하는 목적이 그것 때문이에요. 저기는 재생에너지가 좀 남으니 그 그쵸. 옆에다 하면 재생에너지도 쓰는데 좀 싼 값에 쓸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옆에서 만들어서 바로 옆에서 쓰기 때문에 송전만 비용도 들지 않고 딸기잼 공장을 딸기밭 옆에 만들라는 뜻이네요. 뭐 비슷한 겁니다. 어. 그건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산단을 돌릴 수가 있어요? 태양광이라는 게 그 문제가 지금도 맞습니다. 버리고 있는 게 잘 저장하면 나중에 좀 햇빛이 안 들 때도 팔 수 있을 텐데 네. 태양광이라는 게 막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가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무조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할 때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런 네. 얘기를 해요. 이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들면 되고 특히나 배터리를 많이 필요하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요즘 캐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도움이 되지만 ESS가 비싸니까 그만큼 원가가 비싸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싸지지가 않겠지. 그래서 관건은 그런 거예요. 관건은. 예. 관건은 이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넣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광의 간헐성 문제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예. 요거는 줄일 수 있지만 단가가 뭐, 비싸지는 태양광보다 단가가 더 비싸다고 그러던데. 잠깐 훨씬.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생산하는 것보다 ESS가 단가가 훨씬 잠깐 슬라이드 비싸다고.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음.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전기 판매 단가.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노란색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한 3배쯤 되잖아요. 글로벌 평균이라서 한국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거긴 할 것 같습니다만. 저 핑크색이 그 ESS. ESS잖아요. 맞습니다. 훨씬 비싸네. 너무 높은데. 훨씬 비싸네. 너무 비싸. 요거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2024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 조금 아웃데이트 된 거긴 합니다만. 몇 배가 비싸다고 하여튼 저도 들었어요. 여튼 태양광 하나 만드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실제로 돌리고 있고 어쨌든 ESS 넣고. 네. 물론 요거는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그리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산단 규모로 돌릴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요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만 여튼 정부에서는 이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많이 필요한데 요거 많이 만들면 어쨌든 2차 전지 기업한테도 좋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정부 당국자랑 통화를 해보니 예. 이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지방에 산단을 만드는 거고 이제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이게 지역 균형 발전과도 또 맞닿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면 공공이 부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지방에 공장 내려가라고 정부가 돈 주겠다는 뜻이네요. 뭐 돈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관건은 그러면 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 테니까 예. 그러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건 조금 커버가 되는 거고 문제는 비싸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비싸지는 가격을 가뜩이나 태양광은 비싼데 여기에 배터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비싸질 거고. 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싸게 주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싸게 줘요? 비싼 거 더하기 비싼 건데 비싼 거지. 비싼 거 더하기 비싼 거면 비싼 걸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차등 요금제입니다. 이 지역은 깎아서라도 준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일종의 태양광 발전소가 호남에 있다고 얘기를 해보죠. 그럼 예. 호남에서 태양광 발전소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쓰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송전망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아, 송전망 안 쓰는 비용 그거 생각해봐라. 그거 엄청난 거다. 일종의 그 배달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송전망을 많이 거치면 많이 거칠수록 당연히 원가는 늘어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원가는 같지만 이게 소비자한테 가는 데까지 원가는 다 달라요. 예. 그럼 요거를 차등을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게 되면 싸게 주는 거고 멀리 있으면 비싸게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전을 통해서 아리백 기업들이 제3자 PPA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망위 용료가 1kWh 시당 40원인데 예. 요거는 전국 균일하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차등을 둔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 1kWh 시당 40원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싸질 테고 멀리 있는 곳들은 훨씬 더 비싸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기 있는 것보다 여기서 쓰는 게 훨씬 더 싸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삼성전자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예. 삼성전자가 2023년에 한 뭐 23,577기가와트시 정도의 전기를 썼습니다. 1년 예. 동안. 네. 요거를 그때 당시에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기요금이 한 4조 원 정도가 돼요. 예. 근데 만약에 한 그 말씀드렸던 그 망이용료 제3자 PPA를 했을 때 망이용료가 40원 차이가 난다. 가까이 붙어 있을 때 40원을 깎아준다.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요금 책정을 한다라고 하면 예. 1조 정도가 줄어듭니다. 와. 이거 김상우 기자님이 계산한 거예요? 요거는 뭐 간단한 계산이라 제가 계산을 한 건데 네. 물론 가정은 40원 차이가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20원이라고 하면 5천억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저것만 가격 해도 차이를 엄청나네. 주게 되면 예.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그 장기 고정 계약을 맺을 때 제3자 PPA라고 하는 걸 맺을 때 20년 단위로 맺거든요. 20년 동안 매년 5천 원씩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20년 동안 10조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줄어드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인데 근데 아직 지금까지 한국은 이런 인센티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이번에 처음 이재명 정부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건은 진짜 정말 얼마나 싸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오늘 그 TF가 만들어져서 TF에서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저기만 그렇죠. 싸더라. 아리백 에너지 산단만 굉장히 싸게 전기를 주겠다. 다만 그 어느 정도로 쌀지는 아직은 모른다. 지금 열심히 법을 만들고 있고 정기국회 때는 법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법안의 얼개가 나오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다만 비싸고 비싸진 걸 어떻게 싸게 만드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별 차등요금제라고 하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싸게 쓴다고 하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말이 있으면 누군가는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뭐 산업용 전기요금만 될지 아니면 전체 전기요금이 될지 누가 이걸 나눠서 부담을 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문제는 여기서 싸게 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비싸게 써야 된다. 야.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리백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키워드이고 네. 또 뭐 1호 안건으로 나온 거고 대통령실에서 하니까 굉장히 하여튼 파격적인 쌍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그러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야 공장이라는 게 한 번 내려가면 주구장창 있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이게 이 가격이 유지되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싼 가격이 나오면 그 무리해서 준다는 뜻일 텐데 무리해서 준 가격이 계속될까 과연 그런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싼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만든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근데 근데 뭐 계약을 법적으로 잘 맺으면 되지 않을까요? 계약을 50년 동안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50년까지는 못하고 보통 태양광 발전소 쓰면 20년, 30년이기 때문에 길어야 20년, 30년일 거예요. 예. 길어야 20년, 30년일 텐데 이게 자리만 잡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드라이브 정책이 예. 멈췄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가 착하고 하나는 나쁘다라고는 일종의 그런 어떤 정치적 구도 때문이었는데 예. 제가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이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원전도 우리가 끌고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어쨌든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대립할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싸졌다. 그러면 말씀처럼 이게 항구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냐?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계속 끌고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라내거나 없애거나 혹은 아예 그냥 조건을 바꿔버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면 언제든지 조건 바뀔 수 있다는 논리면 GTX도 못 짓고 공항도 못 짓죠. 시작했는데 정권 바뀌어서 갑자기 조건 바꾼다 그러면 못한. 근데 소송과 그런 계약이라는 강력한 어떤 법적 절차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모 씨는 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재생에너지 정책이라고 이제 간판은 달기는 했습니다만 예. 저는 굉장히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지역별 차등요금제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업한테는 사실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인 국가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서 지금까지 한전에게 전기를 다 사다 썼는데 이제 사문화된 법을 봤더니 우리가 직접 도매시장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럼 내가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그렇게 한번 사보겠어라고 하는 음. SK나 LG 같은 기업들이 나왔다고 제가 올해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 너무 올라 있어요. 음.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가격이 비싸긴 한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비싼 것처럼 안 느껴지게 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별 차등요금을 두게 되면 여기 내려가면 굉장히 전기요금을 싸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영국이거든요. 예. 영국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쓰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영국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별로 없고 대부분 스코틀랜드나 이게 주변으로 갈수록 예. 발전소가 많아지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런던에서 멀어질수록 아. 망 이용료가 쌉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돼 있네. 그래서 런던으로 갈수록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건데 한국은 데이터 센터가 전기요금이 전국 어딜 가나 똑같기 때문에 수도권에 다 들어서 있습니다. 네. 당연한 선택이죠. 당연한 선택인 거죠. 어. 네. 근데 영국은 보시면 당연히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계속 멀어지는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원가의 20%, 25% 정도가 전기요금이거든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물론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데 있는 게 메리트인 데이터 센터는 여기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 센터들은 다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인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다른 분도 성공하지 못했던 지역 균형 개발 전기요금 차등화를 하게 되면 물론 얼마나 싸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파격적인 가격이 나온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려갈 만한 어떤 인센티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전기요금도 싸게 해주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규제 프리존 그 다음에 옆에 우리가 정주 여건이 필요하니까 에너지 신도시도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교육 요건도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이나 이제 아니 합리적이죠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했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비싸는 게 그만큼 원가가 더 드는 거니까 뭐 매우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는 보는데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네. 뭔가 효율적으로 모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다 저렇게 쪼개지는 게 지역의 균형 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그게 기업의 효율성 면에서는 저게 과연 정답일까는 약간 고민은 남는 것 같아요. 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을 하는 거고 쪼개져도 되는 부분들은 쪼개지면 되는 거고 국민연금 밑에 나주로 보냈는데 그리고 공공기관 너무 잘 안 됐잖아요. 공공기관을 찢어서 내려 보내는 거랑 저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공기관을 찢어서 보내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지역 균형 발전을 해보겠다라는 일종의 고육책 중에 하나였지만 사실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데 요거는 불만 가득. 국민연금 다니는 분들 불만 가득. 근데 요거는 그냥 인센티브를 던져주고 야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선택해. 선택해라고 하는 그리고 거니까. 이 당근책이 충분히 기업한테 먹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물론 만약에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서 충분히 낮추지 못했거나 여러 어떤 인센티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또 유령 산단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 책이 될 것이다. 그렇답니다. 예를 백 들면 기자님. 예를 들면 최근에 좀 많이 알려졌던 기사 중에 하나가 SK가 아마존이랑 손잡고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예.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게 일종의 굉장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지만 저는 입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굉장히 영남에도 태양광 발전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마존이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글로벌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백에 가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봤을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그런 니즈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뭐 상원 기자만큼 보진 않았지만 걱정이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자료를 봤었거든요. 경실련에서 한 최근에 지방 산단 너무 안 찬다. 너무 잘 안 예, 된다. 너무 잘 안 된다라는 왜 자료를 잘안 내려가더라. 대대적으로 냈거든요. 이 아리백 산단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비전문가로서 드는 생각은 이걸 매력적으로 전기요금을 세팅을 못하면 맞습니다. 이때까지
한 반도 안 찬다던 그 지방 산단 사태가 또 재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뭐 등등등. 그렇죠.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그래서- 메리트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기업이 스스로 내릴 수 있게끔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네. 음. 아예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메리트를 상훈 기자 말하듯이 이익 범위를 좀 넘을 정도로 주는 쪽으로 해야 땅도 사고 뭐 밀고 그럴 텐데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충분히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예. 내릴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이 커진 것도 맞아요. 많다. 네. 화이팅. 김상훈 기자님은 화이팅. 제가 화이팅인가요? 저는 화이팅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화이팅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또 이게 잘 돼서 내려가면 지금 태양광 막 꺼놓고 있다면서요. 호남에 태양광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전이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 인버터에 달려있는 외부 통신 장치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다 끕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정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의무화된 게 한 2022년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소들은 한전이 끌 꺼지지만 수가 없어요. 어. 인버터 외부 통신 장치가 없어서.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전화해서 지금 정전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끄세요라고 해도 안 끈다고 해요. 이게 내 돈인데 왜?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는 전력거래소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어. 얘네가 꺼줘야 그 송전망에 불안한 게 사라지는데 안 끄고 버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 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네가 꺼라. 왜 나보고 끄라고 그러냐. 근데 지금은 이제 2022년 이후에 들어선 곳들은 한전이 처음에 이제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식으로 맺는다고 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 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끄고 있는 거죠. 남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산단에 쓰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아이디어를 한데 현실에 잘 적용이 될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드네요. 가격 문제도 있지만 하나 또 당연히. 문제가 남은 게 뭐가 있냐면 그 아까 배터리를 넣는다고 하지만 사실 배터리가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담보하는 건 아닌 게 배터리는 일일 충전하고 일일 방전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오래 못 가는군요. 그렇죠. 전기를 못 아. 담아두는 예를 들면 기간이- 이번 주처럼 일주일 내내 장마야. 해가 안 뜨는 날 그럼 이런 어떻게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LNG 발전소를 옆에 또 세워두기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산단 규모에서 이런 것들을 해본 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어떻게 보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처럼 아리백만으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뭐 세밀하게 정책을 잘 짜면 저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다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뭔가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공급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정전이 벌어지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산단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기업들도 오는 거지. 전기요금 싸다고는 하지만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업들은 안 오겠죠.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커버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기업을 좀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겠네요. 맞습니다. 어디 큰 데가 하나 내려가게 하려고 되게 그럴 것 같은데. 뭐 또 삼성 뭐 이런 SK 뭐 이런 좀 이름 있는데 뭐. 이미 태핑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들긴 삼성이면 하는데. 좋아할까 싫어할까? 왜 우리야 막 이런 걸까? 아니면 전기로 협상을 하겠죠. 전기 어쨌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뭐 귀를 기울일만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아리백 산단과 둘러싼 엄청 뒤에 얘기가 많네요. 네. 간단한 건 줄 알았더니. 네, 김상우 기자님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